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패턴의 한계가 더 존재하고 그 패턴은 바로 다이아몬드 패턴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녹화 방송을 진행합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큰 무빙이 없이 그냥 옆으로 움직이는 조정장이었어요. 그렇죠. 박스권을 형성하는 조정장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자주 안 했는데 오늘 일봉 마감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방송을 진행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구간이 깨질 때 추세 움직임입니다. 그게 추세 라인이 이렇게 호리즌털 라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각도가 있는 추세 라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일봉 저항 구간이 바로 여기였죠. 이 구간 위에서 일봉급으로 이상으로 몸통 마감을 해야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최고점을 뚫어가는 무빙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꾸준히 저항이 나오면서 몸통 마감은 아래에서 마감을 하면서 결국에는 추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하방으로 바뀌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지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듯 싶었지만 저항 구간에 막혔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몸통 구간을 저항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지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미 있는 거래량과 캔들이 형성이 되는 자리였죠. 하지만 그 구간을 한 번 더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였고 풀 음봉 마감 이후에 저항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몸통 마감이 어디서 마감이 되었죠? 위가 아닌 아래에서 마감이 되면서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하나 둘씩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변곡이 되는 거고 여기서 실패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반등 이후 저항을 맞았다 이렇게 간단히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호리존털 이 가격대뿐만 아니라 추세 라인으로도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 라인을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같은 경우는 한글방이나 이제 디스코드 다이아몬드 방, 관점 방 등등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항상 봉 마감을 체크하시고 되돌림 때 이제 들어가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다시피 4시간 봉 또한 아래에서 마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더 우리는 이런 것을 트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불 트랩이라고 부르는데 불 같은 경우는 불장, 상승으로 가기 위한 척을 한 트랩을 형성하였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물려 있는 사람을 토대로 하방으로 일으키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손절하거나 거래를 창산해 당할 시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쉽게 세력 입장에서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구간까지 왔느냐? 바로 여기서 한번 꺾였다가, 그쵸? 여기 추세 라인 한번 꺾였고, 지금 한 번 더 오늘 여기에서 마감을 하면서 아래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추세 라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기서 트랩을 형성하였고요. 두 번째 트랩을 오늘 한 번 더 형성을 하였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랩을 형성한 다음에는 반등을 하여도 결국에는 이 추세 라인이 저항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저항 나온 구간 또한 과거의 트랩 형성을 할 때 눌렸던 자리로 보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트랩을 형성하고 빠르게 내렸어요. 왜냐? 내리는 거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물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게 빠르게 내려요. 트랩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불규칙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빠르게 내리고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숏을 탄 사람들을 한 번 더 털기 위해서 반등을 한 다음에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저항을 준 게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서 저항을 주고 내렸어요. 뭐 과거에도 지지가 나왔던 자리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리가 이번에도 트랩의 고점이 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반등을 하였고 늘렸고 반등을 하였지만 조정으로 상단에서 이 전 고점을 헌팅을 하면서 빠르게 다시 한 번 더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에서 매매를 할 수 있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는 상방을 가기 위해서는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할 추세 라인은 이 추세 라인이 되는 것이고 이 추세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추세 라인 위에서 일본급 이상으로 몸통이 마감을 하는 게 1차적으로 우리가 상방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힌트가 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여도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 평을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추세라인 리테스트 그리고 2평에 저항을 맞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났었죠. 데드크로스가 난 뒤로는 계속 꾸준히 2평을 따라서 눌리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추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풀플렉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하단으로 한 번 더 뚫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 상승 다이번스가 뚜렷하게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다이버넌스도 솔직히 별로 없어서 한 번 더 내리면 그 구간을 지켜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구간들은 여러 구간이 있는데 당연히 이 추세 라인과 이 오더 블럭이죠. 이 오더 블럭이 만나는 이 구간을 1차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항상 좋은 조정 구간일 때 항상 의미 있는 자리인 바로 886자리. 886자리를 보시면 과거에 한번 지지를 해준 모습이고 과거로 돌아갈 시에 의미 있는 매물대가 존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도 깨진다. 그러면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며 그랬을 경우 이 구간 오기 전에는 당연히 이 매물대가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엔 더블 바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공유해드렸던 하단 매물대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 하단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디스조인트로 제가 생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이 추세 라인 하단과 겹치는 구간일수록 좋고요.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디스조인트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을 보면서 이 매물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불규칙이라고 해석을 할 때 불규칙이란 이거를 이렇게 확장 파동으로 보면서 전 고점을 뚫는 파동이죠. 그래서 불규칙은 이게 A 파동이고 이게 B 파동으로 고점을 뚫었다. 그 다음에 C 파동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이 C 파동은 하나의 확장 엔딩일 가능성을 형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라든지 이렇게라든지 아니면 이제 WXY 파동인데 그거는 이제 불규칙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거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확장 엔딩으로 볼 경우 한 파동이 하방으로 남았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바로 이 피보나치를 보는 겁니다. A 파동의 피보나치인 1.236 이 피보나치 또는 381 그래서 이 두 구간을 보는 건데 아마도 이게 추세 라인과 겹칠 경우 이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거라 저점을 갱신을 할 경우 이 매물대를 중요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이 매물대가 최고점으로 찍었을 때 잠시만요. 피보나치를 최고점으로 이번 상승 되돌림부터 피보나치를 이 프랙탈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었을 때 382 황금 피보나치죠. 겹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대 86,500달러 이 정도는 조금 매력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매물대가 깨진다 그러면 좀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것도 제가 예전에 생방송으로 미리 말씀드렸는데 하락을 하게 될 경우 우리는 이 박스권 상단 있죠. 여기까지도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될 시에 이제 정말로 빠르게 오르지 않은 이상 조금 불장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에 이렇게 빠르게 내리고 반등을 하면서 횡보를 할 때 알트장이 오는 그런 가능성도 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린 타점 정확하게 찍고 올라가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봤었고요. 이게 생각보다 작은 반등 같지만 무려 7% 뭐 8% 반등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익을 좀 봤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랑 리플도 추격을 하면서 이 반등을 먹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무포인 상태입니다. 다음 구간도 한번 기다려 봐야겠죠.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올라올 때마다 저항을 꾸준히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하나의 베어 플래그로 만들 시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기에 불 플래그를 만들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불 플래그를 기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게 과연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이 비슷해 보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등은 하였지만 결국에는 횡보를 하는 모습이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는 이상 딱히 여기서 가져갈 건 없는 것 같네요. 토탈 3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반등에 되돌림이 생각보다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반등하고 횡보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토탈 3 차트 같은 경우는 주고 이렇게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거의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알트가 방어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시로 한번 리플을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죠. 반등 이후 되돌림 이후 반등 이후 되돌림. 그래서 이 반등한 거에 한 618 정도가 될 것 같아 보이는데 피보나치 봐볼까요? 6187 7 정도 되네요. 7 정도 되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대한 피보나치
한 0.5도 안 준 모습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382까지 다시 한번 반등을 한 모습이네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괜찮다, 알트는. 하지만 비트가 떨어지면 결국에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 큰 무빙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횡보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횡보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패턴이 한 개가 더 존재하고 그 패턴은 바로 다이아몬드 패턴이에요. 다이아몬드 패턴이 형성이 되려면 반등을 한 번 더 세게 하고 풀플래그를 완성하고 이제 고점 뚫는 것을 실패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맞으면서 하나의 수렴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결국에는 이 하나의 다이아몬드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하락으로 떨어질 때는 이 박스권에 대한 두 배 값까지도 우리는 최소한으로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전 고점을 뚫네요. 뚫으면서 여기까지도 일단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불플래그를 만들고 추가로 올라갈 시에는 상방을 뚫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82 구간까지 올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다들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이번에는 꼭 좋은 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트장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